네, 고려대학교 산업교육공학부 DSBA 연구실 박경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뉴럴넷 아키텍처 서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뉴럴넷 아키텍처 서치라는 연구 분야는 오토ML이라는 연구 분야의 하위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토ML은 기계학습으로 설계하는 기계학습입니다. 기계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인간의 매뉴얼한 작업들을 기계학습으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오토ML의 연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ML에는 세 가지 방향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뉴럴넷 아키텍처 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럴넷 아키텍처 서치, 줄여서 NAS라고 부르는데요. 그동안에 알렉스넷, VGG넷, 레스넷, 덴스넷 등 여러가지 신경망 구조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들은 모두 인간에 의해 설계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더 적합한 구조를 자동적으로 탐색하겠다는 것이 NAS의 연구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뉴럴 아키텍처 서치도 두 가지 방향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강화학습 기반의 탐색이고 또 하나는 메타휴리스틱 기반의 탐색입니다. 뒤에 소개해드릴 나스넷 논문은 강화학습 기반의 탐색과 관련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넷 그리고 여러 강화학습 기반 탐색 뉴럴넷 아키텍처 서치 연구의 시초가 되는 논문이 바로 뉴럴 아키텍처 서치 with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RNN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아래 그림과 같이 CNN 구조를 설계하는데요. 각 레이어마다 CNN의 설계에 필요한 어떤 파라미터들을 RNN이 예측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RNN을 컨트롤러로 활용해서 CNN 구조를 설계하는데 이때 CNN을 타겟 데이터에 학습시키고 타겟 데이터에 학습시켜서 나온 그 어큐레시 R을 강화학습을 통해 RNN 컨트롤러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을 사용해서 RNN 컨트롤러를 업데이트하고요. 논문에서 나온 업데이트와 관련된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세는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세는 논문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기존의 Neural Architecture Search with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제안한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이 RNN 컨트롤러로 CNN 아키텍처를 만들고 CNN 아키텍처를 학습시켜서 어큐레시 R을 뽑은 다음에 그 R을 통해서 폴리시 그레디언트로 RNN 컨트롤러를 최적화하는 과정, 이 과정 하나가 강화학습의 하나의 에피소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RNN 컨트롤러가 CNN의 각 레이어마다 설계를 하기 때문에 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넷 논문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스넷은 RNN을 통해 CNN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강화학습을 통해 최적화하는 과정은 이전 논문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셀 구조를 도입해 탐색이 더 효율적이면서 확장성을 갖춘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RNN 컨트롤러를 통해 각 레이어마다 예측했다면 여기에서는 셀을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나스넷에서 제안한 모델이 산출하는 CNN 아키텍처는 노멀 셀과 리덕션 셀이 번갈아 나타나는 직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노멀 셀은 인풋 이미지와 같은 레솔루션을 뱉는 아웃풋 이미지, 그리고 리덕션 셀은 인풋 이미지 크기의 반 이되는 아웃풋 이미지를 산출하는 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나스넷 논문에서 설계한 노멀 셀과 리덕션 셀이 어떤 식으로 RNN 컨트롤러를 통해서 설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단계를 거쳐 RNN은 셀 구조를 설계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전 두 개의 셀로부터 사용할 인풋 피처 맵 두 개를 예측합니다. 이때 중복이 허용됩니다. 그 후에 각 기본 피처 맵에 적용할 오퍼레이션을 예측합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오퍼레이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 오퍼레이션이 끝난 후에 각 피처 맵을 합치는 방식을 예측하고요.
이렇게 1번에서 3번의 과정을 총 B번 반복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B를 5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총 5번 시행돼서 노멀 셀과 리덕션 셀이 다음과 같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나스의 경우에는 GPU 800개를 28일 동안 사용해서 탐색을 진행한 반면에 나스넷 모델은 GPU 500개를 4일 동안 사용해서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탐색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파10에 관해서 나스에서 산출한 모델과 나스넷에서 산출한 모델의 에러 레이트를 살펴보면 나스넷에서 산출한 모델이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넷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셀을 몇 번 더 쌓는 것만으로도 더 큰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넷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을 보시면 탑원 어큐레시가 82.7%로 굉장히 높았고 위에 동일한 어큐레시를 가지는 네트워크와 비교해보면 파라미터의 개수가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스넷이 산출한 CNN 아키텍처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Exploring Randomly Wired Neural Network for Image Recognition 이란 논문인데요. 사실 이 논문을 소개하기 위해서 앞선 나스넷 논문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나스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는 인간에 의해 설계된 탐색 공간 안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탐색 공간이 인간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런 제약마저 없는 것이 진정한 오토 ML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 가능성을 시사하기 위해 랜덤 그래프 생성 방법론 기반의 네트워크 제너레이터를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제너레이터는 파라미터 스페이스 세타로부터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 스페이스 N으로의 매핑 펑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나스는 파라미터 스페이스 세타가 인간에 의해 제약이 되어진 상태로 이미 좀 설계된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한된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만 생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제약이 없는 랜덤 그래프 생성 방법론 기반의 네트워크 제너레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단, 이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뉴럴 네트워크의 와이어링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나스넷에서의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목록 이런 것들의 제약을 풀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이 와이어링 구조가 제약이 없는 그런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스넷에서 제안한 모델이 산출하는 CNN 아키텍처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직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른쪽 그림은 이 이제 RWNN 논문에서 산출한 CNN 아키텍처인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와이어링 패턴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이 RWNN에서 생성한 CNN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잠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하얀색 동그라미가 노드고요. 그 노드들이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스테이지, 그 덩어리끼리를 연결하고 있는 노란색 노드를 인풋 앤 아웃풋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각각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입니다. 노드는 뉴럴넷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상자로 Aggregation, Transformation, Distribu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그리게이션은 노드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인풋의 가중합을 취하며 이때 각 가중치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흔히 아는 렐류,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묶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정의하였고요. 디스트리뷰션은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친 후에 피처 맵을 복제하여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풋 앤 아웃풋 노드인데요. 인풋 앤 아웃풋 노드는 각 스테이지를 연결하는 노드로 단순히 그냥 이전 스테이지의 모든 아웃풋 피처 맵의 평균을 취해 다음 스테이지에 복제하여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스테이지인데요. CNN의 경우 피처 맵의 리솔루션이 점점 줄어드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RWNN에서는 스테이지를 도입해 각 스테이지를 지날 때 피처 맵의 크기가 반으로 줄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 스테이지에서 인풋 노드로부터 연결된 노드에서는 스트라이드가 1이 아닌 2가 되었고요. 리졸루션은 준 반면 각 스테이지를 지날 때 채널의 개수는 2배로 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이 이제 RWNN에서 제안한 CNN 아키텍처에 관한 명세서인데요. 여기서 N은 노드의 개수고 N은 스테이지에 포함된 노드의 개수고 C는 채널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의 개수는 2배씩 스테이지가 지날 때마다 느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웃풋이라고 쓰여져 있는 칸을 보시면 레솔루션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RWNN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그 각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랜덤 그래프 생성 방법론으로 각 이제 노드들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론은 ER이라고 불리는 방법론입니다. 여기에서는 n개의 노드 간 연결 확률을 P로 정의하고 이 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각 노드를 연결합니다. 따라서 P가 높을수록 더 밀도 높은 연결이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BA라는 방법론인데요. 여기에서는 m개의 노드를 만든 후 노드의 개수가 n개가 될 때까지 한 개씩 추가로 생성합니다. 노드를 추가로 생성할 때마다 m개의 엣지를 연결하며 연결될 확률은 그 노드가 가진 엣지의 개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론은 WS라는 방법론입니다. n개의 노드를 원 모양으로 배열한 후 양옆 2개씩 총 4개의 노드를 미리 연결하고요. 그 후 시계 방향으로 모든 노드를 방문하면서 연결된 엣지를 P의 확률로 끊고 유니폼 랜덤하게 다른 노드와 연결하는 것이 이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각 스테이지마다 동일한 랜덤 그래프 생성 방법론을 적용하여 각 노드를 생성하고 연결하고요. 그 후 이렇게 생성된 랜덤 그래프들을 Directed Acyclic 그래프로 변환해 최종적으로 CNN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와이어링 구조에 집중을 한 논문이기 때문에 각 노드에서 일어나는 컨볼루션 연산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컨볼루션 연산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한 것인데요. 실험 결과 3x3 depthwise separable 컨볼루션이 다른 오퍼레이션에 비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3x3 depthwise separable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이후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랜덤 그래프 생성 방법론이 가장 성능이 좋은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WS 방법론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이제 향후 진행되는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 실험에서는 이 방법론을 사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미지넷에서의 실험 결과인데요. 이미지넷에서의 실험 결과를 다른 모델과 비교해 보니 Small Computation Rhythm, 즉 좀 작은 네트워크에 한해서는 나스넷보다도 더 좋은 성능, 그리고 가장 좋은 성능은 아니지만 서치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간 크기의 사이즈에 대해서 비교를 진행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랜덤 와이어 WS 모델이 80.1% 그리고 79.0%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지 컴퓨테이션 리전 모델을 키워서 실험을 진행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넷 A의 최대 성능이 82.7%보다는 성능이 좋지 않지만 랜덤 와이어 WS가 81.6% 플러스 마이너스 0.13으로 서치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비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에 이제 백본 모델로 이제 해당 그 CNN 아키텍처를 사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오브젝트 디텍션에 활용할 때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RWNN에서 제안한 이 네트워크 제너레이터는 어떠한 탐색 작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CNN 구조를 생성해냈습니다.
이는 와이어링 구조에 대한 제약이 없어진 덕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논문에서는 향후 이와 같이 와이어링 구조가 자유로운 더 좋은 네트워크 제너레이터를 설계하는 것이 후속 연구로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